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 구보씨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면 요 글을 써놓은 박태원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 정도 돼서 소설을 쓰는 거지. 자습소 어디 갔어? 보내놓으면 돼. 나의 하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겠지,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 순서 그리고 그에 따른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이 전개가 될 건데,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침에 집에서 나서 어디에 가, 뭐를 봐,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또 이동해, 뭐를 봐,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어디에 이동해, 뭐를 봐,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느냐? 원점 회귀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 새로운 형식이야 라고 했었는데, 새로운 형식에다가 별표 하나 둘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주인공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루 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그것에 반응하는 구보의 의식세계, 경성의 일상적인 풍경, 서울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몽타주 기법, 쉼표의 잦은 사용 등 문학적 형상화를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저씨 누군지 여러분들 알아요? 그 봉준호 있지, 봉준호 영화감독. 외할아버지야. 이렇게 그렇다라는 이야기. 밑으로 내려가죠. 현대 소설이고 모더니즘 소설입니다. 모더니즘 소설은 30년대예요. 세태 소설이고요. 뒤에 또 단어가 나올 거지만 요 하나 단어 기억해 둡시다. 고현학. 이 단어를 일단 좀 기억해 놓으세요. 고현학. 심리 소설이고요. 심리적이고 관찰적이고 묘사적입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묘사를 하느냐? 30년대 경성의 모습을 관찰, 묘사합니다. 그것도 아주 사실적으로. 무기력한 소설가에 비친 30년대 서울의 일상, 그의 내면 의식. 맞아. 내면의 의식을 많이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줄거리는 됐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특별한 줄거리가 없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서 전개되는 여로형 구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앞에 한마디 더 덧붙여 드렸죠. 뭐라고? 원점 회귀형 여로형 소설이다. 당시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시작합시다. 26살의 구보는 누구 대표?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 대표. 동경 유학까지도 하고 돌아온 작가지만 지식인이야.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해서 늙은 어머니가 근심을 한다. 아들,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니? 이제 작가인 거는 알겠는데 직업도 좀 제대로 갖고 학교 선생 이런 거 어때? 잔소리 듣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집을 나서는 거야. 아침에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가 공간적인 배경,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낀다. 구보는 쇼킹했어. 이 당시에는 실제 소설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표현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당시로서는 참신한 시도였었다. 오, 요즘은 다 이렇게 쓰지. 뭐야, 거기 소단원에다가 제목 숫자 붙이기도 하고.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왜? 이유가 있나? 아니, 특별한 목적이 없어.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에 가서 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겠네. 걸음을 걷기로 한다. 위의 화살표. 특별한 목적은 없어. 특별한 목적은 없어.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전부 다 무의미해.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의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려놓았던 오른발이 공교롭게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냥 종로 네거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저씨 행동하고 있어. 어떻게? 발길 닿는 대로 우연하게. 이렇게. 그리고 다른 색으로 좀 칠해 볼게요. 한다, 까닭이다, 걷는다, 앉는다, 앉는다, 지난다, 멈춘다. 전부 다 뭐예요? 현재형 서술. 현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인물이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마치 내가 구보시가 된 것처럼. 서울 1964년 겨울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도 삶의 목적이 딱히 없어. 이렇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로운 걸음을 멈춘다. 나 진짜 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 그리고 그 다음 구보는 이렇게 조금도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등장한다. 앞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저씨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 쓰고 있거든. 코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난 무수한 맹점을 제거해주는 재주는 없었다. 일단 자신의 시력을 저주합니다. 왜? 심각한 근시야. 다음 두 번째, 망막에 무수한 맹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는데 맹점이 있으면 이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안 보이는 점이 있어. 그렇게 보인대.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 시력 검사표에는 총독부? 일제강점기? 맞아. 이거 30년대였었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 찾기. 구보의 시력 검사표에는 그저 우울한 외래 환자인데 다시 와라 라는 그 환자들 목록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오른쪽은 4, 왼쪽은 3인데 잘 모르겠어. 그냥 좋지 않은 것 같아. 구보는 요 며칠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대했을 때 조그만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시야 측정기를 기억하고 있다. 시력 측정기가 아니라 시야 측정기. 제 자신의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안과 의사인데 눈이 나빠서 안경 쓰고 있었나 보죠. 백목을 가져다가 무수히 용서 없이 수많은 맹점을 찾아내었다. 자, 구보씨 와서 앉으세요. 요게 당신 왼쪽 눈이고 요게 오른쪽 눈 동공이거든요. 저기 눈이거든요. 그냥 막 찍는 거야. 여기에 요렇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흐릿흐릿한 겁니다. 답은 없어요. 그냥 자주 와서 검사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서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잘 봐. 가나다에 나타나 있는 건 어디야? 지금 종로 네거리를 향해서 걷고 있고 어떤 사람과 마주칠 것 같아 부딪힐 뻔했는데 이제 튀어나간
생각은 어디야? 자기의 어디가 있어? 자기의 실형 이야기야.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라고 해놓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 이만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 어디에 가서 뭐 요만큼 본 거 얘기하고 생각 이만큼 이게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고 소설이. 구보는 약간 자신 있는 듯 싶어서 화신상회로 간다. 이제 여기에서 또 뭐 보냐 이거지. 일단 화신상회로 간다. 요렇게 화살표. 그리고 공간 이동.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백화점이래요. 저는 그도 모를 사이에 역시 의도가 없어. 백화점에 들어간 목적이 있는 거 아니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뭘 본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턴 또 지생각. 첫 번째, 구보의 분위기와 달리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 이제 여기는 빨간색 칠게요. 여러분들 요 자습서에 있는 부분에서 구보 씨의 테마는 행복이야. 구보 씨의 테마는 행복이야.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오찬을 즐길 것이다. 구보의 생각. 힐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어때? 우리 엄청 단란한 가족이지. 자기네들을 행복하는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역시 구보의 생각.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어디 볼까요? 종로 내거리를 향하는 구보의 생각, 내 시력 생각. 소제목으로 새로운 형식을 주었습니다. 라는 것 당시로선 신선했지. 맞아. 이런 게 모더니즘이지. 이렇게. 소설의 문학사적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기로 했었다. 사실 4, 5년 이상 살아왔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쁨,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의 나들이를 가지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있어서 좀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게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요 말을 해놓읍시다. 구보와 달리 가정을 가졌고 그곳에선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되찾을 거다라고 전부 다 구보 씨의 생각. 그 다음에 또 회색으로 점 찍을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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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그 다음에 또 어디, 여기. 이런 식으로. 아,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잦은 쉼표의 사용. 잦은 쉼표 사용. 글을 읽을 때에 독자들로 하여금 호흡을 조절하게도 하고, 다음에 이거 구보의 의식이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할 때 끊기지 않고 쭉 생각해? 아니야. 생각 띄엄띄엄띄엄 한다라고. 구보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구보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라는 것들 확인. 그 다음 구보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죠. 인물의 속마음 다 아는 건 두 개야. 1인칭 주인공, 전지적 작가. 1인칭 주인공이면 구보가 주인공인데 나는 이렇게 했겠지. 근데 구보는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근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1도 안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속마음을 제시해 주는 건 구보씨밖에 없어. 그래서 이 구보에게 초점을 맞춰 두었습니다 라고 해서 초점화자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 구보가 자기의 얘기를 막 쓰면서 나라는 단어를 전부 다 구보로 바꿨던가, 아니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얘네들 속마음 다 알 수 있지만 그냥 구보 등 뒤에 붙어 있어. 그리고 구보 씨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고 구보 씨의 속마음만 전해줘.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작품의 내용과 당대 현실, 구보 씨가 하루 종일, 하루 동안 배회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플러스 거기서 느낀 점을 서술해 줍니다. 당대 현실, 구보 씨만 봅시다.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 빨간색으로 체크,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관계 없이 구보의 관찰과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특별한 갈등 구조가 있지는 않습니다. 혁중이, 유승희,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그게 차이점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 별표 반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아니, 구보가 그냥 적당히 붙인 거야. 수남인지 복동인지와 더불어서 구보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계속했잖아요. 오늘 구보 씨의 테마는 행복이라고.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밝가는 대로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로 가서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는 단장, 한 손에는 공책. 물론 거기에서 구보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단장, 지팡이를 들었다, 산책한다. 공책, 글쓰기를 의미한다. 글쓰기 하는 사람이다. 아, 구보씨 직업은 작가구나.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안전진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구보와 달리 목적지가 있다. 그들에게는 행복은 알 수 없다. 행복 그들에게. 구보 씨가 보기에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시 쓰죠. 구보와 달리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시 멍하니 그곳에 있었다.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저 차에 오르는 걸 보았을 때 그는 혼자 그곳에 남긴 것에 대해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밑에다가 구보의 심리를 직접 제시해 줍니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 올랐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냥. 진짜요? 예, 목적이 없으니까. 전차 안에서 역시 이런 식으로 소단원 제목 정리한다 그랬죠?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왜? 일단 생각 없이 혼자 남기면 너무 외로워요 해서 전철 탄 거니까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소설에서는 책장수 아저씨 있어. 책장수 아저씨. 책 외판원. 하나 남았던 좌석은 바로 다음 한 걸음에 가서 오른 젊은 여자에게 점령당했다. 나 이 표현 좀 너무 웃기더라고. 마치 원래 지자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다 너 이렇게 생각했지.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 전차가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레일 위를 달리고 있지. 차장은 여기 앉아 있잖아. 구보씨 이제 여기에 섰어.
이렇게 여기에 서서 여기에 차장 자리지. 이제 여기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한 요만큼은 파란색 융을 대놨어. 이렇게 거기 이제 광고판이나 뉴스 같은 거를 붙여놓는 거거든. 근데 이상해. 오늘 이 전처에는 별로 그런 게 붙어 있지를 않아.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대체 어느 곳에서 행복은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행복을 원하지만 소극적이야. 다시 볼게요. 어느 곳에 행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내가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행복을 궁금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소극적이지. 이렇게.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들어서 경성운동장으로 해서 어디로 가겠지.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를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착과 그러니까 뭐 지하철 공사, 버스 회사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하는데 오늘은 축구 야구도 없나 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나 보죠.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교회는 요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냥 성 밖이야, 성 밖. 서울 땅덩어리가 있고요. 요렇게 경복궁 중심으로 성이 있지. 여기 성 밖에 요런 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양평, 가평 뭐 그런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난 변두리 그쪽이지. 그곳에는 분명히 교회에는 분명히 자연이 있고 한적함이 있고 고독이 있을 거다. 이거 자연만 생각하자면 교회로 나갔을 거야. 한적함만 생각했으면 교회로 나갔을 거야. 근데 거기에 분명히 고독함이 있을 거거든. 근데 나 요즘 구보씨는 어때? 고독을 너무 두려워해. 그러니까 구보씨 교회로 가? 안 가? 안 가. 교회로 안 가는 이유는 고독 때문에. 그 약간 좀 시니컬한 애들이 하는 소리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혼자 다녀? 난 외로운 게 좋아. 이렇게 인생 어차피 독고다이야. 혼자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허세끼 있게 말했을 때가 있어.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거다. 일찍이 그는 여기저기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건 잘 살펴보면 거짓말이었어.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구보 씨의 본심은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겨루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지. 그래서 저 고독함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야. 얘다. 내가 고독해 주겠다. 대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좋아해서 고독해 하는 거다. 고독. 내가 너 좋아한다.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거야.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른다.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정신 승리했었다고.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진짜 알아. 나 고독 무서운데. 그거는 본심인 거지. 표 찍으십시오. 큰 따옴표 있어야 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지팡이를 왼쪽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동전을 골라 냈다. 일단 또 표현상의 특징. 큰 따옴표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인용부호가 생략되어 있다. 인용부호 생략. 한 번만 그랬겠죠. 아니야. 차를 골라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차장은 제자리로 떨어졌었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동전 5개를 봤는데 공교롭게 모두 뒤집혀져 있고 대정 옆에 볼게요. 다이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거 일본 연호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 서기 몇 년이 아니라 연호를 쓰는 거야. 이게 일종의 황제국으로서의 특권이거든. 중국 애들이 잘했었던 거야. 왕이 바뀌면 뭐 예를 들면 건룡 1년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쓰는 거지. 뭐 정관 1년 그렇게. 이렇게 동전이 연도가 있었어.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떠한 한 개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동전 뒤에 이 연도가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지.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어. 부질없는 일이다. 당연하지. 설혹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닐 것이다. 확실히 오늘 구보 씨의 테마는 행복이야. 이런 것들. 서술형 문제가 있다면 요거 잘 나옵니다. 지팡이 산책할 때 쓰고 있어. 구보 씨 거리를 배회한다. 공책을 들고 있어. 소설가다, 작가다 이거죠. 밑에 거는 확실히 중요한 별표, 크게 별표. 문체상의 특징, 현재형 어미를 사용합니다. 쉼표를 자주 쓰고 있어요. 만연체 문장 엄청 깁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각각의 효과는 뭡니까? 라는 거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라는 것들. 서울 1964년에는 대화가 꽤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지 말고 요거 있죠. 문체상의 특징 지금 외우고 넘어와.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큰 따옴표 어디 가십니까? 문장부호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되죠.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창경원에 갈까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목적지 없어. 그러나 그가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왜?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거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했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가 없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주자. 방향성을 상실한 구보,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 그러면 구보를 당대 지식인의 전형적인 인물로 볼 수 있나요? 나쁘지 않아. 차는 서고 움직이고 창밖을 내다보며 대학병원에라도 갈 걸 하고 생각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다. 그를 찾아가 좀 더 다른 세상을 구하는 건 행복은 아니어도 어쨌든 한 개의 일일 수는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지금 막 차에 오를 듯성 싶은 여성을 보고서 오케이 자 뭐라 그랬어 뭐 보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생각 이제는 차창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근데 옛날에 선봤던 여자야. 저 정도면은 뭐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보 씨는 이제 그 선보는 자리에서 생각을 했었어.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을 받지 못했어. 그런 상태에서 괜히 결혼 한번 추진해 볼까? 라고 해서 중간에 내 팔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면 이 여자를 좀 괴롭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했었지. 근데 한참 있다가 얘기를 들었어. 아유 그 여자 집에서도 구보씨 당신네 집에서 무슨 얘기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던 눈치던데 그때 왜 안 왔어? 라고 생각을 그 얘기를 들어. 그리고 나서 그때 구보가 얘기하지. 그때 그 여자가 내 인생 마지막 행복의 기회였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거야. 앞으로 전해지는 얘기는 이제 계속 그거야. 여성을 보고서 신기하게 놀랐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예전에 그 색시 만났었어요.
소개팅 받았었던 그 여자 만났었어요 하면 어머니는 응당반색을 하고 어머 어머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차라도 하고 옛날에 잘 안 됐었는데 요즘 어떻게 다시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데이트 신청도 하고 왔어 아들? 이라고 뒤를 캐물으려고 했었을 거야. 근데 그냥 구보가 아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거 봤다고요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을 하고 아유 이 아들놈의 새끼 이건 주변 머리 없는 놈아 하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선 봤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하고 그냥 아예 지나쳤다라는 것들 이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이 아이고 아드님이 참 주변 머리가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아이고 아드님 참 졸하시네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머니는 그래도 내 새끼라서 편들어 주니까 아유 내 아들이 원체 얌전해서 그렇죠 라고 변호를 해 줬었을 거다. 됐을까요?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겁나서 미친 듯이 소심한 성격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 여자의 생각을 자꾸 궁금해해. 그리고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 난 사실 저 여자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 여자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저 여자에 대한 무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할 거야. 저 여자는 나를 봤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옆에 오른쪽 일단은 자신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궁금해한다. 구보 씨는 누구 대표다? 30년대 방향성을 찾지 못했던 지식인 대표다. 그리고 작가 자신이다. 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구보씨 속마음만 얘기해 준다고. 그걸 저는 초점화자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초점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는 걸 초점화.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보씨 시선에서 서술합니다. 더하기 구보의 심리만 제시한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 절대 말 안 해줘. 이 얘기. 그 여자는 진짜 근데 인상이 좀 깊기는 깊었었나 봐. 이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길게 이어질 거거든. 의문과 가정의 문법을 씁니다. 저 여자는 그럴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혹시 나를 봤을까?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나중에 버스 갈아탈 건데, 전차 갈아탈 건데, 또 그거 타면은 나를 뭘로 볼까? 논팽이 스토커로 보려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할 거야. 소극적인 행동과 관념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구보 씨의 속마음만 보여주는 거니까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역시 구보의 추측이야. 여기에서의 그는 구보고요. 그 여자는 구보를 보았을지 모른다.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었지만 앉지 않고 구석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띄기 쉬우니까.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는데 구석에 가서 서 있는 사람 구보지. 여자는 응당 분명 자기를 보았을 거다. 구보씨의 추측.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의문이다. 저 여자가 나를 본 거는 확실해. 근데 내가 예전에 1년 전에 선본 남자라는 거를 기억할까? 그거는 확신이 없어. 다만 작년 여름에 한 번 만났을 뿐 거의 1년간 길에서도 얼굴을 마주친 일이 없는 남자를 여자는 쉽게 알아채지 못할 거다. 구보씨의 판단.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가 자기의 기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외롭고 쓸쓸한 일이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아, 외로워. 쓸쓸해. 구보는 여자와의 맞선 자리에서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분명히 크게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 여자도 때때로는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라고 믿고 싶었어. 이게 보면 구보 씨가 엄청 쪼잔하고 찌질하고 소심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대범할 때도 있어. 이렇게. 여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장면인데 다방에 가서 우연히 대학생 노트를 집어 주워. 그리고 이제 뒤에 보고 주소를 보고 그 여자 찾아가. 그리고 그날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 데이트 신청하고 그래. 이렇게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나를 알았을 거다라고 구보시 생각.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그는 이거 여자지 여자. 여성.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여자의 속마음을 궁금궁금. 근데 뒤에 얘기했죠. 뭐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저 여자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건 이거 되게 실례인데? 라고 생각하고 아 나 진짜 등신 같아. 그렇게 또 얘기가 흘러갈 거야.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두어 비스듬하게 두억 한 통 떨어져 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힐끗하였다. 구보 씨의 눈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처진 눈으로. 혹시 힐끗힐끗 쳐다보죠. 구보 씨 성격 어때? 소심해, 소극적이야, 자신감 없어.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내서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시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 나의 모습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길 걸어가면 누가 나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들 때 있잖아. 없나? 아무도 여러분 안 보니? 이렇게. 나중에 한번 해줄게. 니들 이렇게 공부할 때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누구 쳐다보잖아. 그럼 그 시선 느껴져 진짜. 이게 이상해. 누가 나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 여자는 구보를 그 남자 1년 전 선본 남자라고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고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구보 씨가 생각해. 저 여자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지 몰라. 그리고 저 여자 내가 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아는 척해야 할까? 모르는 척해야 할까? 망설임.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는 체를 해야 할지도 몰라. 혹은 모르는 체 하는 게 정당할지도 몰라. 아는 체 하는 게 맞지. 아니야. 모르는 척 하는 게 맞지. 누가 그래? 구보씨 혼자서 결정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해.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편이 여자가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네, 좋게 이야기하면 배려심이 있어. 그러다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웃어. 아 병신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하고 우스워 나는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하는 놈인가? 라고 스스로 의심해 보았다. 정신 차려 구보. 그러면서 나는 마음속 그녀를 기이하게 그윽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다. 설마 나 저 여자 진짜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건가? 지 마음을 지도 몰라. 그래서 생각해봤어. 근데 아니야. 그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거의 1년간 한 번도 꿈에서도 본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 갑자기 좀 급발진스럽죠? 사랑 얘기 나오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렇게 공상을 달리는 것,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여자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공상하는 것, 감정의 모독이고 일종의 죄악인 셈이었다. 좋아.
저 여자에 대한 생각 그만해야 되겠어. 나는 지금 저 여자에 대해 감정을 모독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보는 자조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화살표. 그러면 위에 거 읽을 필요도 없어? 밑으로 내려가죠. 구보의 성격.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걱정이 어떤 느낌일까 아는 척 할까 말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 서술상의 특징 구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해요. 1인칭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 구보의 내면 심리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구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라고만 바꾸면 이 소설은 순식간에 1인칭 주인공 시점 됩니다. 이거야. 구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만 바꾸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혹시라도 저 여자 나 계속 생각하고 보고 싶어 했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가서 아는 척 해야 돼. 구보가 여자 편에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확실히 이 여자는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목적지는 있어. 이 여자 목적지는 있어.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따라 내릴까 말까 안전지대로 가서 서는 것을 보았다. 자기도 차에서 내릴까 말까 충동을 느껴.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전차에서 내려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는 전차를 여자가 탔는데 구보가 여기에 있다가 요 전차까지 같이 따라서 타면 여자는 한 100% 확신할 수 있어. 저 남자 지금 나 따라오고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일도 없는데 여자와의 사이에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다라고 눈치를 챘다면 여자는 나를 엄청 천박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이 나서 망설이고 전차는 멀어지고 떠났을 때 그래 잘됐다가 아니라 아차 하고 뉘우친다. 그냥 가서 따라서 탈걸. 역시 구보씨의 성격 어때? 우유부단해. 행복은 그렇잖아요. 이 구보씨 오늘 테마 뭐라 그랬어? 행복. 그 여자와 함께 영원히 가버렸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했을지도 모른다. 구보씨, 난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만 해준다면 당신에게 제 행복을 드릴게요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했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면서 혹시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저 여자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제가 미리 써드렸죠. 고현학 풍속을 직접 관찰, 기록,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어 자료를 수집하는 도시 풍속 연구에서 사용하던 개념. 그러니까 기록 다큐멘터리. 박태원은 일상의 의미를 소설로 재구성한 자신의 작품을 고현학이라고 불렀다. 주변의 생활, 다른 인물과 아무런 관계 맺지 않고 도시 공간을 방황하면서 보고 들은 것에 따라서 사유를 한다. 근대적 일상의 지적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다.
고현학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라. 고증한다 현실을. 구보는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서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 동전을 꺼내고 한 번도 꿈에서 본 일은 없었지만 역시 그녀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내 마지막 여자였을지도 몰라. 아, 내 인생 이제 여자 없어. 아, 내 인생 끝났어. 아, 내 인생 더 이상 행복은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 갑자기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했던 건 제 감정을 지나는 것에 속이지 않았지? 모른다. 나 그동안 1년 동안 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숨기고 속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구보씨 진짜 자기 마음이 어떤지 1도 몰라. 이렇게. 자기가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어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궁금히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그 영자면 괜찮죠 라고 표현했었어. 확실히 선봤었던 그날 호감 표현 분명히 했었어. 그러나 구보는 구혼할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은 엄마가 거기 이렇게 연락할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허영심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다.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렇게 결혼 혼담이 나오면 괴로울 테니까 라고 엄청 배려했어. 지나치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배려했어.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이런 거 보면 또 배려심이 있어. 체크. 배려심은 넘치지만 자신감은 없어. 좋아하는 그녀가 있어? 그가 있어? 일단 고백은 해봐야지. 고백 안 하면 0%인데 고백하면 그래도 50% 아니야? 차이면 좀 어때? 그러다 물론 여자에게선 아무런 말도 오지 않았다. 은근히 자기에게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또 웃긴 일이지. 그러는 동안 날은 가고 그녀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지. 혹시 여자에게서 먼저 말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다시 흥미를 가질 수 있겠지. 한참 뒤에 소식을 들었어. 그 색시집에서도 구보씨네 눈치만 보고 있던데?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등신. 그 여자와의 혼담을 추진했었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사실이라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팔걷고 나서지 않았다. 구보는 행동력과 결단성이 부족해집니다. 밑에 나와 있는 뒷부분 줄거리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이 소설은 30년대 구보씨 예술에 대한 행복과 갈등 고뇌를 여정에 따라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쉼표도 사용하고 만연체 사용하고 소제목 구분하고 인용부호 쓰지 않고 초점화된 화자에 맞추는 형식을 사용해서 어쨌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참 잘 연결되어 있군요 라고 잘 쓴 소설. 끝. 당연히 교과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써 있겠지. 구보씨는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하죠. 여러 가지 근거는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와죠. 구보는 예전에 만났던 여자 구보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다른 거는 아니고 궁금해 그냥 계속 궁금해. 이유는 뭐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밑에 또 뭐 있었나? 구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행복. 구보가 원하는 건 행복. 이 소설에 쓰인 설명 방법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인물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보고 들은 사실보다 그 사실을 계기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을 이룬다.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요만큼 보고 생각은 이만큼 합니다. 이 이야기들. 쓸까? 본 거. 구보시의 생각.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이 글에 나타난 문체상의 특징,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만연체, 잦은 쉼표,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려고.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서술 방식과 문체가 주제 전달하는데 좋은 영향 줍니다. 끝. 의식의 흐름이 사용된 다른 작품입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고 이상의 날개든 오상원의 유예든 둘 다 쉬운 소설은 아닙니다. 라고 됐죠. 뒷페이지 여기 있죠. 여기랑 어부사시사는 지금 당장 안 하실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소설과 구보시의 1일 여기서부터 빈칸 있는 거 지금 채우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빈칸 채워주세요.